대구시 교육청이 이번 학기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려 하자 현장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온종일 돌봄을 제공하는 K보듬 사업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나 설치된 멧돼지 차단용 철제 울타리로 인해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사냥만 애꿎은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이달 10일부터 11월까지 세대를 방문해 수질 검사를 무료로 하는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운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진정한 봄을 맞이하기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듯합니다.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특히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조금 포근해지나 싶었는데 3월과 함께 날씨가 다시 변덕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도 평년보다 조금 낮아지겠는데요. 특보 현황 보시면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시간당 3에서 5cm의 강하고 습한 눈이 쏟아지는 곳도 있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곳을 중심으로는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강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당분간 바람도 매우 강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경북 북부와 경북 남서 내륙에는 5에서 10cm의 눈이 예상되는데요. 많은 곳은 최대 15cm 이상의 눈이 집중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비와 눈은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도 꽤 많은 양의 비 또는 눈이 내리며 바람도 강하겠고요. 이번 주 구름 많은 가운데 평년 이맘때 기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이번 학기부터 대구 각 학교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합니다.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하면 교사는 물론이고 학생에게 수준별 맞춤형 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교원 노조와 교원 단체들은 디지털 교과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의 압력이 있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3월부터 도입하는 AI 디지털 교과서 시연 장면입니다. 교사가 필요에 따라 수업을 자유자재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지도 일일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AI가 교과서를 학습한 뒤 교사 업무에 도움을 주고 수준별 맞춤형 교육도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인 AI 디지털 교과서는 단순한 교과서가 아니라 수업의 혁신을 불러올 도구가 될 것으로 대구시 교육청은 기대합니다.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학습 제작이라든지 아이들 피드백 할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데 그런 업무 경감이나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아이들한테 쏟을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확보될 것 같고요. 빠르면 3월 중순부터 대구 각 학교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이용한 수업이 시작됩니다. 대구 학교 가운데 98%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 채택률 32.3%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그런데 학교장들이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의 전면 도입 방침에 따라 학교 자율성이 무시되었다는 겁니다. 정교조 대구 지부와 대구 교사 노조 등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6명이 압력이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정교조 대구 지부는 강은희 교육감을 직권 남용 혐의로 대구 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선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미선정을 하려는 학교들에게 뭐 전화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압력 같은 걸 넣어가지고 무조건 이 교과서를 선정하도록 강요를 했거든요. AI 디지털 교과서가 수업 혁신에 도움이 된다는 대구시 교육청과 실효성 없는 예산 낭비라는 교원 노조와 교원 단체들의 주장이 충돌하면서 교육 현장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경상북도가 넉 달 전에 처음으로 선보인 온종일 돌봄 모델인 K보듬 6000이 인기에 힘입어 올해 도내 11개 시군 69곳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등으로 인해 방과 후 학생 안전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이 K보듬도 안전 대책 강화가 시급해졌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후 6시에 가까워지는 시각, 짙어지는 어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들이 저마다 무리를 지어 놀고 한켠에서는 자율학습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전 7시 30분부터 자정까지 1년 365일 무료로 운영되는 경상북도 온종일 돌봄 모델 K보듬 6000입니다. 손이 많이 가는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이용할 수 있고 점심, 저녁에 간식까지 제공돼 맞벌이 부모가 특히 반깁니다. 둘 다 어떤 야근하는 경우가 있으면 여기에 보낼 수 있어서 눈치 안 보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센터는 전원이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로 그중 30% 정도는 부모의 퇴근에 맞춰 오후 6시 이후 야간에도 이용합니다.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조금 집에 있으면 혼자. 여기선 친구들이랑 아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같이 활동하니까 재밌어요. 부모와 동반 귀가가 원칙이고 어려울 경우 부모가 사전에 희망한 보호자가 아이를 인계해가고 있습니다. 귀가 시에는 학부모님 허락하에 아이를 귀가하고요. 만약에 할머니나 이모님 다른 분들이 연락 없이 오시거나 갑작스럽게 오셔도 부모님과 다 연락을 취한 다음에 또 출결 알림 시스템을 갖춰 K보듬 이용 중간에 학원을 가는 경우 등 아이의 출입을 실시간으로 부모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어도 아무래도 이제 아이가 들어오고 나가고가 확인이 되니까 안심도 되고 엄청 편하죠, 저는. 네. 경상북도는 여기에 더해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안전대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시간, 밤 늦게까지 이용하는 K보듬이 안전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부만 설치돼 있던 119 신고 비상벨을 도내 69곳, K보듬 전소로 확대합니다. 여기에 기가 동행을 위한 돌봄기가 지킴이를 늘려 개소마다 2인 1조 한 팀을 둘 계획인데 전담 인력은 아닙니다. 3월부터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가 돌봄 시설을 더욱더 순찰을 강화하고 필요시 부모님이 오지 못할 경우에는 이분들께서 직접 도보로 집까지 동행. 다만 경찰이 선발해 직무교육을 시키고 학교를 순찰하는 아동안전 지킴이와는 달리 최저 시급 수준의 활동비만 받고 하는 자원봉사 성격이 짙어 현장에서 전문성과 책임 소재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경상북도는 돌봄교사를 대상으로 마음건강 사업 등 스트레스 관리에 나서고 채용을 전후로 심리 건강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구상인데 일부 걸림돌도 있습니다. 심리 건강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어 정부 건의를 통한 법제화가 선행돼야 합니다. 오로지 가족 책임이었던 아이 돌봄이 정부 사회가 책임지는 공공 돌봄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추세는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부상한 최근 몇 년 새 더 두드러졌습니다. 그만큼 학교와 돌봄시설 안팎의 안전 사각지대를 메우고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하기 위한 제도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외형의 변화를 겪지 않아 살아있는 화석이라고도 불리는 사냥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입니다. 그런데 사냥 밀집 지역인 경북 울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옮기는 멧돼지 차단용 철제 울타리가 수십 킬로미터나 설치돼 있습니다. 이 울타리로 인해서 오히려 사냥이 갇혀 죽음을 맞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윈 사냥이 철제 울타리에 막혀 마른 나뭇잎만 뜯어먹습니다. 또 다른 카메라에 잡힌 사냥도 우두커니 서 있다 산으로 되돌아갑니다. 울타리 밖 도로만 건너면 부령계곡, 물을 마시러 내려온 걸로 짐작됩니다. 울타리 총 길이는 25km. 환경부가 지난 2021년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전파하는 멧돼지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했습니다. 울타리에 갇혀 죽은 사냥도 목격됐습니다. 못 올라가고 고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 상근 이리고 내리는 데예요. 그런데 결국 그 뒤에 며칠 지나 작년에 폭설이 왔는데 그 사냥이 죽었더라고. 조그마한 사냥이. 그래서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폐단도 있더라고요. ASF는 휴전선을 뚫고 강원도를 지나 울진 남쪽 영덕에서도 발생해 울타리의 한계는 확인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울타리는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는 5차 광역 울타리인데요. 사실 이 아래 영덕까지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울타리는 지금은 효용성을 잃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울진을 동서로 관통하는 국도 2개 노선 또한 이미 좁혀진 사냥 서식지를 이중으로 단절시켰습니다.
36번 구국도 신국도에 의해서 서식지가 파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ASF 펜스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서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S 펜스를 철거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사냥에게는 먹이가 부족한 3, 4월이 보릿고개, 지난 2022년 역대 최장 울진 산불과 지난해 폭설은 사냥에게 재앙이었습니다. 녹색연합이 자체 조사한 결과 지난해 울진 삼척에서 74개체가 폐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울진 삼척에 3,400개체로 추정되는 사냥의 20%에 이릅니다. 막으라는 멧돼지는 막지 못하고 애꿎은 사냥만 철제 울타리에 갇혀 생사의 갈림길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최근 교사 정원 감축과 학생 수 감소가 이어지면서 경북의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도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학교들의 특색 있는 방과 후 과정들은 학부모 사이에서 여전히 인기가 높습니다. 정윤채 MBC 청소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봄방학 중에도 많은 학생들이 학교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와른 초등학교는 한때 학생 수가 줄어들어 걱정이 많았던 작은 학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자유학구제와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춘 다양한 교육 활동이 제공되면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방과 후에 인라인이랑 코딩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방과 후에 여러 활동을 무료로 배울 수 있고 일하느라 시간이 없는데 늘봄 학교 덕분에 오후 6시까지 늘봄이 가능해서 안심이 돼요. 승마 체험에서 스마트 교육까지, 그리고 10개가 넘는 방과 후 프로그램. 학생들은 자신의 꿈과 끼를 가꾸는 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소규모 학급이라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지도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방과 후 활동이 다양해서 학부모님들도 만족하고 계세요. 또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가 확대되면서 인근 지역 학생들도 입학할 수 있게 된 점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와른 초등학교는 자유학기제 운영으로 올해 4명이 추가로 입학할 예정입니다. 작은 학교에서 시작된 큰 변화. 와른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더욱 활기찬 배움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청소년 기자 정윤채입니다. 네, 요즘 파크 골프가 협회 회원만 전국에 20만 명 가까이 될 정도로 인기인데요. 채 하나 가격이 100만 원을 훌쩍 넘길 만큼 관련 용품 시장 역시나 엄청 커졌습니다. 그런데 골프채 인증 제도가 이상하게 운영돼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산 MBC 이승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중노년층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 골프. 전국의 협회 회원만 18만 명의 전국 단위 대회가 한 달에 2번꼴로 열립니다. 그런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선 대한파크골프협회로부터 인증받은 골프채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인증 절차. 가장 수요가 많은 일본 수입 제품의 경우 브랜드별로 특정 업체에서 수입한 게 아니면 협회 인증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똑같은 브랜드의 똑같은 모델 제품이지만 특정 업체를 통해 구입하지 않으면 대회 참가가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채는 국제 규격에 맞춰 인증받은 제품이지만 정작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협회 측은 인증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근데 들어온 게 없어요. 인증을 요청을 한 게 없어요. 이미 유통업체 몇 곳이 협회에 인증을 신청했다 거절당했습니다. 공인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 거는 진짜고 나머지는 가짜라고 자꾸 인터넷이나 이런 거 흘리니까 팔렸던 것도 반품되더라고. 일반 골프나 볼링 등의 경우 해당 협회가 용품이 국제 규격에 맞는지만 확인할 뿐 업체 제한을 두지 않는 것과는 다릅니다. 수입된 물품을 저희 협회나 그런 데서 직접 나서서 하는 건 아닌데 관련 서류들을 받으면 저희는 그걸 이제 받을 뿐이죠. 국내에서 협회 인증을 받기 위해선 모델 한 개당 20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막상 검사에 드는 비용은 3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회의비나 출장비, 식사 등 기타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제 기준에 따라 탄성과 압력까지 일일이 체크하는 일본 협회와는 달리
국내 검사 방식은 단순히 무게와 길이를 재는 게 전부. 크기라든지 각도라든지 뭐 형상만 있어요, 형상. 직접 해보려고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인증비 자체가 협회의 수익 사업이 돼버린 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회 참가자들은 최대 20% 정도 비싼 가격에 채를 구입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가격을 알아봤습니다. 동일 제품이지만 국내 협회 인증을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이 30만 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동일한 스펙의 다른 도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그것을 선택할 여지가 없다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할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대한파크골프협회는 매년 정부로부터 10억 원 가까운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엽입니다.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신종 마약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습니다. 그동안 마약으로 규명되지 않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일명 스텔스 마약을 규명해서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됐는데요. 신종 마약이 계속 유통되면서 마약 감정도 작년에만 12만 건에 달하지만 국과수의 인력난으로 감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주 MBC 유주성 기자입니다. 지난 1월 31일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는 국내외에서 보고된 적 없는 마약 의심 물질에 대한 감정 의뢰가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됐습니다. 국과수는 이 물질이 강력한 환각 효과로 천사의 가루라 불리는 펜사이클리딘 계열의 신종 마약이고 최근 유행하는 케타민과 유사한 화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국과수가 신종 마약을 규명하면서 이 마약은 걸려도 처벌되지 않는 일명 스텔스 마약의 명성을 잃게 됐고 서울, 천안, 전북 등의 5개 수사기관에서 접수된 14건의 감정물에서 이 신종 마약이 확인돼 관련자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해 기존 마약에서 화학적 구조를 일부 변형한 신종 마약이 지속적으로 유통되면서 국과수는 지난 5년 동안 41건의 신종 마약을 규명하는 등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신종 마약에 대한 감정 수요는 날로 급증하는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버닝썬 사건 이후 마약 감정 건수는 2018년 4만 3천여 건에서 2024년에는 12만여 건으로 폭증했는데 대응 인력은 20명에 불과합니다. 국과수는 지난해 3월 마약과를 신설하고 정원을 28명까지 늘렸지만 신규 채용자의 퇴직, 지원자 부족 등의 이유로 감정 인력은 20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4년 하반기 채용에 6명의 채용 공고가 났었는데 이제 1명이 채용된 상태고 상대적으로 퇴직률이 높아서 작년에 이제 신입 직원이 3명이 그만둔다던가 우수 인력을 채용하는데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약 감정을 위해선 약사 자격을 가진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데 이들의 임금은 1년차 병원 약사 평균 임금의 60%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본원이 있는 강원 원주와 대도시인 서울, 부산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선 마약 감정 전담실조차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증하는 마약 검사 수요에 계속해서 발견되는 신규 마약까지 이런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선 국과수에 단순히 마약과를 신설하는 걸 넘어 더욱더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달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이달 10일부터 11월까지 6,500세대를 방문해 무료로 수질 검사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운영합니다. 전문 수질 검사팀이 수질 검사를 신청한 가정을 방문해 현장에서 수돗물을 검사하고 즉시 수질 검사 결과를 알려줍니다. 검사 항목은 산이나 알칼리 상태를 나타내는 수소 이온 농도, 맑고 흐린 정도를 보여주는 탁도, 위생학적 안정성을 나타내는 잔류 염소, 배관 성분의 용출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철, 구리, 아연, 망간 등 모두 7가지입니다. 달구시가 올해 예산 77억여 원을 들여 노후차 조기 폐차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1,200여 대, 5등급 자동차 1,000여 대입니다. 2009년 8월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받은 덤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도 포함합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 전산 시스템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형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을 앞두고 정부가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546건으로 이 가운데 46%가 봄철인 3월과 4월에 집중됐고 산불 원인은 입산자의 실화가 37%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산에는 화기물질을 가져가지 말고 산림 근처에서는 논 밭두렁과 쓰레기 태우기를 해선 안 된다며 이를 어기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제출한 빈집정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디지털플랫폼정보위원회가 주관하는 디지털 기반 사회 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최종 과제로 선정됐습니다. 전국에 있는 빈집과 주변 공공시설 분포 현황 분석, 빈집 발생 위험 예측 서비스를 통해 빈집의 관리 정비 예방의 선순환 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빈집 거래 지원 플랫폼을 통해서 시장 자율형 빈집 정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금 포근해지나 싶었는데 3월과 함께 날씨가 다시 변덕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도 평년보다 조금 낮아지겠는데요. 특보 현황 보시면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시간당 3에서 5cm의 강하고 습한 눈이 쏟아지는 곳도 있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곳을 중심으로는 오늘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강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당분간 바람도 매우 강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경북 북부와 경북 남서 내륙에는 5에서 10cm의 눈이 예상되고요. 많은 곳은 최대 15cm 이상의 눈이 집중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와 눈은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중국 동쪽에서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흐리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현재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너울성 파도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오늘 2m에서 최고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0.9도, 고령은 1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은데요. 낮에는 대구 6도, 고령은 7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0.6도, 의성은 2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5도, 의성은 6도 전망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3도, 낮 기온은 6도 예상됩니다. 내일도 꽤 많은 양의 비 또는 눈이 내리며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이번 주 구름 많은 가운데 평년 이맘때 기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